자, 이것도 지금 한국에서는 25,900원인데 외국에서는 배송비 포함해서 14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14만 원. 네네네. 문구류로는 한 매출로 보면 1,500에서 2,000 정도가 매월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수익은 얼마나 남기세요? 순수익은 30% 정도 잡으시면 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정말 잘 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팔면 안 돼요. 왜요? 총기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 높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거의 1,500원 찍었잖아요. 네, 그죠? 네. 1,500원 찍은 이 고환율 시대에 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합법적으로. 와. 그것도 국세처 신고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여기로 네. 부르셨나요? 오늘은 여기 아트박스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이베이에 판매하는 걸 보여드리고자 여기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박스 자주 또는 모던하우스 같은 곳에서 소싱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생각보다 한국스러운 물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우리가 소싱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트박스가 됐든 아니면은 올리브영이 됐든 자주가 됐든 뭐 무지가 됐든 또 요즘에 할인 많이 하고 있는 모던하우스 아시나요? 네. 모던하우스에서도 소싱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이제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연말 연초 시즌에서 팔리는 상품들이 딱 있어요. 그 상품들을 제가 눈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소싱해가지고 이베이에 올려서 판매하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한번 네.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이렇게 막 페트와 매트 콜라보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해외에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거라 이런 거 소싱해서 올리면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페트와 매트를 가지고 오려면 상표권이 있어야겠죠. 그 상표권은 물론 사올 수는 있지만은 아트박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콜라보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은 저만 올려가지고 팔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영어로 된 것보다 한국어로 된 게 더 잘 나가요. 너무 영어로 된 거는 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제 해외에서는 못 구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만 팔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마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소싱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어로 적힌 걸 외국인들이 사세요? 우리로 따지면은 일본어로 뭐라 적혀 있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일본 느낌 나서 좋다라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느낌 나고 좋다 해서 사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흰머리 어머니 뱁새라고 하죠, 우리 흔히. 네. 귀여운 것도 올리면 잘 팔려요. 근데 해외에서는 감성적으로 올리는 셀러가 적기 때문에 감성에 포커싱 해가지고 스토어를 꾸며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먹을 것도 팔아도 돼요? 먹을 것도 팔아도 돼요. 먹는 거 잘 나갑니다. 아트박스는 먹는 거를 소싱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보진 않을 거지만 먹는 것도 잘 나가요. 여러분 이런 거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픽셀 다트건이래요. 픽셀? 약간 그 게임 같지 않나요? 네. 그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같지 않나요? 네. 요런 거는 정말 잘 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생긴 네.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팔면 안 돼요. 왜요? 총기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외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이런 이제 권총 모양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제 통관해서 좀 까다롭게 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우와. 하면 안 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너무 보여드렸고요. 좋아요. 우리 그 아이돌들이 응원봉을 만들 때 총 모양으로 안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도 통관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보면 대부분 뭐 5,000원 이내의 상품들 또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상품인데 배송은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렴한 걸로 보내잖아요. 한국이 얼마 정도 나오죠, 배송비가? 3,000원에서 3,500원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는. 외국으로 보낼 때 비싸면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렇네요. 모르셔서 그렇지 아시고 하면은 7,000원, 8,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핸드크림 하나만 팔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묶음으로 팔 겁니다. 묶음으로 파는 경우에는 배송비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사라져요. 같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배송비라는 게 하나에. 그럼 물건들이 작아서 배송비가 싼 거예요? 맞아요. 어느 부피 이하로는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싱할 수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잠만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오, 메타몽 무드 등이 있네요. 이것도 가격이 되게 싸요. 11,000원밖에 안 해요. 자, 이런 메타몽 무드 등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볼까요? 해외에서 얼마에 파는지. 피카츄 같은 경우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11,000원, 12,000원 정도가 되죠. 해외에서는 지금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배송비 한 10,000원 정도라고 했죠, 대략. 그것만 빼도 지금 마진이 어마무지한 상품인 거죠. 지금 여기가 캐릭터 상품이 되게 많네요. 여기 보니까 루피도 있어요. 루피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데 심지어 외국에서는 아직 팔고 있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소싱하기 너무 좋은 상품이죠. 오늘 제가 당장 올리도록 할 상품인 겁니다. 네.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보지 마세요. 그럼 진짜 올리는 게 그냥 값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에이스 파이어볼 모드 램프. 자, 이것도 지금 한국에서는 25,900원인데 외국에서는 배송비 포함해서 14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14만 원이요? 네네네. 캐릭터가 이렇게 유명한 제품들인 경우에는 무조건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랑 이 루피랑 피카츄, 잠만보 우와. 다 올릴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게 좀 잘 될 것 같은 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검색이 안 되면은 내가 올리면 되는 거고 검색이 되면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진이 날만한 것들 위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서도 이렇게 소싱하는 게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네. 정말 두 발만 있으면은 소싱할 수 있고 물건도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리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이런 캐릭터는 네. 외국인들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 사시는 한국인이 사시는 거예요? 대상은 외국인들이 일단 우선인데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고객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베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마존 다음 플랫폼이다. 1등은 아마존이 맞아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리셀의 개념이 아니고 나만의 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하나하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 과정이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베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트박스만 해도 되게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이어리도 있고 인형 피규어도 있고 그쵸. 뭐 스티커, 문구류 있는데 어떤 카테고리가 제일 잘 나가요? 일단 소싱을 하면 안 되는 카테고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웬만하면은 다이어리는 여러분 하지 말아주세요. 오, 왜죠? 의외죠. 네. 다이어리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시즌 제품이에요. 2026년 달력이 막 있는 그런 다이어리들은 초반에는 나갈 수가 있는데 나중엔 좀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재고 걱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리는 웬만하면 안 다루는 게 속이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다룰 수 있는 카테고리는 그렇게 캐릭터 제품들이 되게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콜라보 되어 있는 뭐 무드 등도 괜찮고요. 필통도 괜찮고 접착제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콜라보 되어 있는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용적인 걸 위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무드 등 실용적이죠. 필통도 실용적이죠. 텀블러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소싱해 주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제 다 소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가서 올릴 것도 제가 딱 알아놨고 기존에 잘 나갔던 상품들 지금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문구류로는 매출을 얼마 정도 내세요? 문구류로는 한 매출로 보면 1,500에서 2,000 정도가 매월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수익은 얼마나 남기세요? 순수익은 30% 정도 잡으시면 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마진을 30% 남기세요? 네, 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저희한테 돈을 넣어줘요, 정부가. 그래서 마진은 30%보다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그러면 아트박스도 뭔가 올리브영처럼 세일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네. 시즌 세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카드 세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려볼 만한 게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은 당연히 노려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획을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스타 같은 거. 페스타는 이제 온라인으로 공지가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음식 페스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전기기 페스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류는 계절마다 잘 팔리는 게 따로 있어요? 문구류는 거의 꾸준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성을 띠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핸드 워머 같은 거는 겨울에만 좀 나가는 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베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크게 계절성을 많이 타지는 않아요, 모든 제품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죠. 여름이 겨울이고 겨울이 여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호주에서 판매가 되고 그러다 보니 상세가 잘 됩니다. 그럼 아까 보니까 거의 캐릭터던데 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이슈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내 판매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특히 이런 데서 지재권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높아져가지고 관리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K-팝 물품을 많이 파시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새롭게 발굴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소싱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감각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여러 번 오셔서 이게 잘 팔리겠구나라고 싶은 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초보분들은 소싱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난 뷰티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뷰티에 관련된 제품들을 찾아봐야겠죠. 이제 만약 그렇게 본인의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야를 하셔야지 아예 흥미가 없는데 나는 그냥 이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뭐 애니메이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접해봤었던 것들을 위주로 소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소싱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만 씁니다. 한 장도 아니고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로만 영어로 만들어서 물론 GPT랑 AI가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럼 이 문구류 소싱은 어떤 분한테 가장 추천하세요? 문구류 소싱은 집 근처에 소싱을 해볼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너무 멀리까지 안 와도 뭐 주변에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아트박스라든지 아니면 올리브영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지 또 뭐가 있지 모던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플라잉 타이거가 또 유행이죠. 플라잉 타이거도 아마 주변에 시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변에 있다? 충분히 소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잉 타이거는 해외에도 이미 많지 않아요, 매장이? 근데 우리랑 이렇게 보면 돼요. 신라면이라든지 불닭볶음면 이런 거 해외에 이미 많이 있지 않나요, 지점이? 네. 그죠? 하지만 이베이에서도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접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매장에 인접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접하다 하더라도 귀찮으니까 그냥 클릭으로 주문할 수 있는 데가 더 선호된다. 플라잉 타이거도 해외 지점이 있어도 한국에서만 소싱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또 있으며 해외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약간 장 보러 마트 안 가고 그렇죠. 온라인 쇼핑 그렇죠. 온라인 쇼핑하듯이 귀찮은데 그냥 사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네. 문구 제품 판매를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작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는요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액션을 조금이라도 취하면은 벌써 반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간 거니까 액션을 조금이라도 취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외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한국에서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지 말고 해외에서 편안하게 좀 물건을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제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좀 미쳐보고 싶네요. 그러면 해외 판매의 가장 큰 장점 하나와 가장 큰 단점 하나씩 꼽아주시겠어요? 가장 큰 장점은 마진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막 10원, 20원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고 해외에서는 워낙 아까도 봤듯이 마진 단위가 많이 크다 보니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또 뭐 다른 업체들도 많죠. 로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바로바로 쉽게 추적하고 가능한데 해외 통관이 진행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게 조금 번거로운 건 있을 수가 있겠다.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배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 앞에다 두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 정도. 정말 단점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팔게 되면은 수출업자가 되는 거예요. 수출업자.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엄청 받을 수가 있어요. 달러가 엄청 높지 않나요?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거의 1,500원 찍었잖아요. 네, 그죠? 네. 1,500원 찍은 이 고환율 시대에 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합법적으로. 와. 그것도 국세처 신고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 수출한다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은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개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투잡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에 알리면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수출 신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매출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도 가능한 부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편하게 소싱할 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편하게 하시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싹 다 올려버리면 괜찮아요. 그 올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한 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한 30개 올리는데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1시간만 투자해도 30개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와. 해외에서 반응을 쭉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샵이 되는 거죠. 샵.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이제 인기 없는 상품들도 있겠지만은 인기 있는 상품들도 그 중에 걸리는 거겠죠. 그럼 뭐 하나 걸려라 하는 뭐 하나 걸려라 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방법은 생각하기 싫으실 때 그냥 다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촬영하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하면서 재밌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가 소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다. 해외 판매가 이렇게 쉽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